그래서 두 개 차인데 보면 나와야 되는 것하고 이거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뺀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거 빼기 이거 해서 제곱, 그리고 y 빼기 f를 그냥 r로 표현한 게 요겁니다. 일단 r은 리지듀얼이라 가지고 나머지인데 에러의 개념이에요. 단지 그냥 노테이션 다른 거 쓴 거다 기회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로스 펑션을 그렇게 표현한 것까지 봤고, 어디팅 모델에 대해서 만약에 엑스포넨셜 로스 펑션을 쓴다. 엑스포넨셜 지수함수 로스 펑션은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y하고 fx 차이를 보는 건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그래서 지수함수를 쓴 것에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아규먼트는 y 곱하기 fx의 마이너스. 그래서 얘들이 서로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y하고 fx 값이 우리가 같은 걸 선호할 텐데 같게 되면 어떤 양수가 나오고 거기 마이너스니까 지수함수를 주면 크지 않은 값이고, 서로 다르면 예를 들어 부호가 다르게 나온다. 얘는 1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수값이라서 얘가 크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한 분류에서는 작고 5분류에서는 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로스의 역할을 하는 거죠. 로스 펑션 이렇게 디파인하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써서 다시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엑스포넨셜 펑션을 쓰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놓고 다시 유도한 것은 이걸 그냥 풀어 쓴 거예요. yi 곱한 거니까 yi 곱한 것을 풀어서 지수함수를 연결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이제 유도하는 걸 간략하게 좀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 유도되는 것은 단지 w라는 걸 디파인을 이렇게 하면 exp의 마이너스 y에 fn 마이너스 1, 그게 여기 있는 거니까 그거 대신에 그걸 wi의 m이라고 하자. i는 지금 데이터 인덱스고 m은 모델이 만들어지는 이터레이션의 인덱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대신에 그냥 wi를 여기다 집어넣고 뒤에 exp 펑션만 내려오면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체 i 인덱스는 아까 그 데이터가 첫 번째부터 마지막 n개가 있을 때 전체에 대한 로스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로 붙은 건데, 여기서 그거를 y는 g의 xi, g는 지금 새로 붙이는 모델이고, 그래서 y는 g의 xi하고 같다는 얘기는 제대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gxi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제대로 안 나온 케이스고,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로스를 합해 주는데 그걸 나눈 거예요. 에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여기 에러가 없을 때고 여기 에러가 있을 때예요. 에러가 없을 때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기계적으로 지금 y하고 g하고 지금 같은 거니까, 같으면 부호가 같고 거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여전히 붙어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베타가 그냥 나오게 돼요. 2는 이제 EXP를 더 단축해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러가 있을 경우, 그때는 Y하고 G가 다를 테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값이 요 마이너스 때문에 상쇄가 돼서 그냥 2의 베타가 나올 거예요. 앞에 W가 붙은 건 마찬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두 개로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2의 베타하고 2의 마이너스 베타로 붙이고 썸으로 엮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변화를 준 건데, 요 인디케이터 펑션을 쓰기 위해서 여기서는 2의 마이너스 베타의 w를, 여기서는 에러가 없는 케이스만 봤는데 뒤에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묶었어요. 그럼 지금 이 텀이 내려와서 지금 이게 됐는데, 에러가 있는 경우까지 여기다 묶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에러가 있는 부분만큼 2의 마이너스 베타를 빼준 거, 그게 요게 돼요.
에러가 있는 거로 봐서.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 에러가 있을 때는 2의 베타는 원래 있었고, 그래서 2의 베타 원래 있고 위에 마이너스 베타 있던 게 내려오면서 여기 마이너스 붙은 게 요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 다시 위에 있는 거랑 거꾸로 가는 식으로 해서 내린 게 요겁니다. 어쨌든 기계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내려온 것은 이것을 지금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니까 전체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전체 식을 나눈 것 뭐로 나눠서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차이가 없으니까 요 웨이트의 합으로 나눠준 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같으니까 이걸로 나눠주면 2의 마이너스 베타 내려오고 이거에 요게 붙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유도를 하면 위에 요 식을 다시 쓴 겁니다. 요거. 그다음에 빨간색 쳐는 걸 보면 요 W의 썸분의 W 곱하기 I의 요 부분, 이게 아까 우리가 디파인 했던 에러, 그 n번째 클래스파이어를 만들 때 에러가 되죠. 그렇죠? 그 아다부스트 수도 코드로 잠깐 다시 가면 이 에러가 보면은 W 전체 썸분의 요 인디케이터 펑션 곱하기 W, 에러가 난 것이 분자로 올라갔었죠. 자, 이게 에러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에러고 나머지는 그냥 씁니다. 그리고 이걸 H의 베타라고 표시를 하자. 에러를 하나 빼면은 파라미터 이제 베타 하나 남으니까 베타는 아까 여기 사용된 가중치죠. 그러니까 n번째 클래스파이어에 달라붙은 가중치 베타였는데 그걸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걸 h라고 하자, 펑션을. 그래서 베타의 펑션의 h는 이렇게 디파인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미니마이즈 해주는 그 베타를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h고 h 펑션을 다시 쓰면 밑에 다시 쓴 게 지금 이거고 지금 이거 다시 쓴 거죠. 그걸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건 미분해서 0으로 풀면 되죠. 저거를 베타로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걸 0으로 놓고 풀고 싶은 거죠.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에러, 컨스턴트로 봐서 그냥 내려오고, 그 다음에 2의 베타를 베타로 미분해야 되니까 그냥 2의 베타가 나오죠. 2의 마이너스 베타 그냥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또 미분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내려와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해 준 거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 지금 요거 미분한 거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베타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0으로 놓으면 이 식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베타에 대해서 푸는 거니까 베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요 순서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것은 마이너스 2 어떻게 되나 이게, 으로 한번 나눈 거, 이거를 2의 베타승을 곱해주면 모든 텀에 그러면 2의 베타 곱하면 1이 되죠. 마이너스 1. 근데 그 이쪽으로 넘겼다고 치면 1일 테고, 얘도 2의 베타 곱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이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2의 베타 곱해서 이거, 그렇죠? 그래서 1 빼기 2의 베타의 에러에 뭐 이렇게 하면 0이다. 그거 정리하면 단순히 풀면 이렇게 나오죠. 그걸 베타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2의 베타식이 사실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요걸로 나눠준 거예요. 에러로.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원하는 건 베타에 대해서 푸는 거니까 지수함수를 로그 취해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의 로그의 1 빼기 에러가 분자, 분모가 에러가 돼요. 아까 베타가 우리가 봤던 것은 지금 n번째 클래스파이어에 달라붙는 가중치가 베타였죠. 그렇죠? 이거니까. 그래서 그 가중치를 정해주는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지금 방금 본 거고, 아까 원래 아다부스트 수도 코드를 다시 잠깐 보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클래스파이어 가중치 붙는 거.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유도하는 것은 아다부스트 알고리즘을 유도한 건데 사실 아다부스트가 돌아가는 방식이 뭐 배깅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개를 붙여나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갖다 붙인다. 반복적으로 앞에 것에다 더하는 형태로 붙는 거죠. 그리고 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가중치가 달라지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하는 형태로 달라붙는다는 개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모델에다가 새로 방금 만드는 게 하나 추가가 돼서 더해지는데 그 앞에 가중치를 결정지어 준다. 그래서 그 학습을 하기 위한 에러 그리고 그 다음에 달라붙는 가중치까지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이해가 좀 가나요? 쫓아오고 있나 지금? 소리가 안 들려. 혹시 질문 있나요 지금? 아, 교수님 저 질문해도 되나요? 질문 잠깐 받고 나머지 이어서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아, 네. 그 배깅은 그러면 그러니까 배깅은 샘플을 독립적으로 계속 뽑아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거기다가 이제 계속 그 트레이닝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부스팅은 보면은 클래시파이어를 계속 어, 그러니까 가중치를 붙여서 계속 더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예시를 보면은 뭐 27, 28? 그 페이지 보면은 네, 그쪽에 보면은 이게 부, 부스팅 할 때 그 클래시파이어의 순서에 따라서 이 가중치 값이 달라지진 않나요? 왜냐면 이게 첫 번째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첫 번째로 선택했을지에 따라서 두 번째 에러랑 가중치가 바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지금 질문은 클래스파이어의 이 가중치들이 디펜던트 하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네, 그렇게 되죠. 지금 방금 그러면 음, 네네. 계속 얘기. 네, 그러면은 클래시파이어의 순서도 어떻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오는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몇 번째로 붙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려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어, 지금 질문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클래스파이어가 붙는 순서에 따라 가중치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지금 네, 배깅이나 부스팅이나 배깅은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배깅도 원래 오리지널은 그냥 샘플링만 해가면서 같은 알고리즘을 쓴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는데 뭐 네, 내가 지금은 뭐 디시언트리 쓰고 다음번에는 뭐 다른 알고리즘 쓰고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별 아이디어상 문제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샘플링을 네, 해가지고 데이터 그렇죠. 변화를 주면서 여러 개의 모델을 갖다 붙이는 게 배경에서 하고자 하는 일인데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때그때 붙일 때 다른 알고리즘까지 둬서 좀 더 변화를 보려고 하든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부스팅 같은 경우는 같은 알고리즘을 쓰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 아, 클래시파이어의 순서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에서의 각 클래시파이어들은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 학습이 그 각 단계에서 끝났을 때의 시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가중치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어, 그, 항상 디터미니스틱하게 끝나는 클래시파이어다 그러면 가중치가 요 일련의 시퀀스로 똑같이 갈 것이고, 근데 뭐 뉴럴 네트워크 예를 들어 랜덤성 있는 알고리즘 돌리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달라질 소지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것에 따라서 가중치들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순서가 막 바뀌게 되면은 가중치들하고 섞이게 되죠. 막 이리저리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항상 똑같은 결과만 주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정형적인 결과로 나와서 여러 개 클래스파이어가 연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 클래스파이어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부스팅에서는.
아까 시퀀셜하고 이터레이티브하다고 얘기한 개념이 현재 돌리던 게 다음번에 또 내려가서 또 돈다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알고리즘 바꾸지 않고 계속 돌고.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 네, 여기 그러니까 스텀프 알고리즘에서 그 30쪽에 예시로 나온 게 보면은 이게 하나는 아이 컬러로 보고 하나는 헤이트로 써가지고 혹시 이게 다른 알고리즘이냐? 완전히 네네네. 그래서 디센트 스탬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현재 가진 데이터 갖고 했더니 아이 컬러 갖고 하는 게 제일 좋더라. 근데 이제 얘 갖고 이제 만든 거 갖다 붙이고 에러 가지고 반영해서 웨이트를 내가 조정을 해보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뭐 얘가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샘플의 웨이트가 달라지면은 트리도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처음에는 아마 디센트 스탬프에서 제일 그 디센트 스탬프를 어떻게 고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ID3 알고리즘을 가지고 돌려서 첫 번째만 구하고 그냥 끝난다 가정을 하면 항상 똑같은 애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질문이 그건 것 같은데 데이터셋 주어졌을 때 내가 만약에 그 눈 색깔로 해서 만들고 넘어갔다 그러면 그게 항상 디터미니스틱하지 하이트를 볼 경우는 안 생긴다는 맞는 얘기고 근데 다음 단계 내려갔을 때는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오리지널 데이터 갖고는 그랬는데 다음 단계 밑에 단계 갔을 때 가지고 했더니 그때는 아이 컬러가 아니라 화이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데이터가 좀 달라지니까 아까 개념적으로 요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그게 엔트로피 계산이나 그런 거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을 테고 엔트로피가 영향을 받으면 어쨌든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피처를 고르기 때문에 달라질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해. 네, 그 39페이지에서 그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로 어떻게 유도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식을 유도하는 것 자체는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하나 사실 설명해 줄 필요도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 흐름 뭐 맞겠지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서 유도한 거니까 맞겠지라고 가정하고 넘어가면 사실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게 잘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혼자 공부할 때 확실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질문만 그냥 대답을 하자면 지금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내려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는 그냥 수식을 보면 여기 W하고 E가 붙어 있고 W하고 E가 붙어 있는데 밑에 여기 W하고 E가 붙었는데 마이너스 베타가 붙었으니까 여기서 내려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앞에 텀하고 여기 뒤에 텀하고의 차이는 들여다보면 요 썸에 붙어 있는 요거밖에 차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썸에 붙은 게 여기는 Y는 G하고 같다고 여기는 그냥 다 1부터 N까지 보는 거니까 아, 얘가 얘의 슈퍼셋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Y는 G가 의미하는 것은 X 집어넣었더니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모델이 준값이 제대로 나온 케이스만 뽑아서 내가 이거 계산하는데 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N개 데이터 다 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겠죠. 얘하고 한마디로 얘하고 합치면 얘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것은 앞에 거를 뽑아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얘만큼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이건데 얘로 뭉갰으니까 얘가 더 들어간 거니까 얘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를 뺀 게 여기 녹아 들어가 있다. 앞에 그게 어떻게 녹아 있는가를 보면 여기는 또 그래놓고 1부터 n까지인데 1부터 n까지 W의 i로서 i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i의 y는 g, x하고 같냐 틀리냐가 지금 여기 생긴 게 똑같잖아요. 지금 얘가 빠져야 되는데 얘가 빠지는 게 그럼 여기 이걸로 표현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인디케이터 펑션이 리턴하는 건 이 조건이 맞을 때만 1이니까 아니면 0이고 0이 리턴되면 여기 곱해서 0으로 날아가니까 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1이 되는 애들만 들어가니까 결국 이해가 맞는 애들만 가중치가 합해진 거에 앞에 곱해진 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거 조건이 만족되면서 W 곱해지고 2의 마이너스 베타 승 곱한 게 이거잖아요. 그거가 여기 엑스트라로 더해졌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것에 해당하는 건 그냥 이거고.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거 앞에 거고. 그렇죠? 이해가나? 네, 감사합니다. 기계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 안 가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자, 슬라이드가 몇 개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고서 혹시 질문 있으면 받고 끝내겠습니다. 진도가 생각보다 오늘 내가 힘이 좀 들어가지고 천천히 했더니 진도를 더 못 나갔는데 아무튼 뭐 자, 앙상블이 왜 워킹을 하나 그거에 대한 그 코멘트인데 뭐 직관적으로 보자면 아까 우리 뭐 병원을 의사를 여러 명 보고 뭐 그런 거는 우리 상식에 들어맞죠. 한 명 보느니 두 명한테 물어봐서 여러 명의 의견을 구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좀 수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그 기본 클래시파이어가 맞추는 게 70%다. 0.3은 에러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한 개만 쓰면 0.3만큼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거를 만약에 40개를 써가지고 내가 판단하는데 쓰겠다. 그러면 40개가 다 똑같이 이 정도 성능이고, 그러니까 weak classifier, 아까 weak classifier가 뭐 아주 센 건 아니니까 40개를 쓰니까 그 중에서 각각은 에러 레이트가 30%고, 근데 그 중에 내가 에러가 나려면 그럼 반절 이상이 에러를 예측을 하는 쪽으로 답을 줘야 에러겠죠. 그래서 21개부터 에러일 거예요. 21개가 다 실제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에러를 내가 주겠죠, 결국. 여기 써있는 말, 알게 제대로 잘 안 된 보팅을 받는 거의 확률을 그려보면 40개부터 알게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바이노미얼 분포가 돼요. 그죠? 바이노미얼 그 분포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고, 이게 선택하는 종류의 가지수고, 이 뒤에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어렵게 베르누이 시행이니 뭐 그래가지고 결과 0 아니면 1인 거, 두 가지 아웃컴을 줄 때 한쪽 아웃컴 기준으로 나오는 확률을 정의를 해놓으면 그거의 R승으로 올라가고, 그거의 나머지들은 1 빼기 R승으로 가요. 아니, R승이 아니라 이게 1승이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한 번 시행했을 때는 이렇게 가고, 한 번 시행해서 걔가 안 나오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일반화시킨 게 이제 바이노미얼 분포라고 볼 수 있는데, n번 중에 R번이 나올 확률은 결국 에러 기준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니까 그 중에 R승으로 올라가고, 에러가 안 나올 확률이 n번 중에 나머지 n 빼기 R승이 되는 거죠. 근데 n하고 R이 40번 실험할 때 클래스파이어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고려해서 해줘야 되니까 그 가지수가 앞에 가중치 같은 역할로 붙는 거고. 그래서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 곱하기 이 확률이 결국 이 확률 분포를 왼쪽에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에 해당하는 값들인데, 보면은 지금 R 값이 0.3일 때 그 요 P/R 이 이항분포의 확률을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40개에서 내가 잘못 판단하려면 반 이상이 잘못 답을 줘야 되니까 21개다 부터 보자면 20개가 되면 여기에요. 20개를 Y축을 가보면 뭐 아주 작죠. 그게 만약 0.01이다. 그러면 0.0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한 명한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가 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무지하게 높은데, 여러 명의 의견을 고루 참조하면은 떨어진다. 그래서 앙상블의 근거가 된다. 그런 얘기죠. 부스팅, 그 다음에 이제 부스팅이 지금 이 해석한 거는 뭐 부스팅이 됐든 배깅이 됐든 둘 다 해당 사항이죠. 그렇죠? 이제 지금 부스팅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부스팅에서
좀 잘못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다부스트에서 그때는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 클래스가 대략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2개 있고 이쪽에 소수의 플러스가 있다. 근데 학습을 하다 보면 얘들이 잘 안 될 테니까 얘들의 가중치가 막 올라가게 된다. 그럼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애들한테 자꾸 포커스 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배경 부스팅 러프하게 비교하는 겁니다. 배깅이 하는 일은 데이터 리샘플, 샘플링 계속 반복해가지고 학습 알고리즘 돌려서 합하는 거다. 여기는 베리언스 리덕션만 한다. 그러니까 각각 돌릴 때마다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평균적으로 보는 거니까 베리언스가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반면에 부스팅은 데이터 포인트를 웨이트를 주는 거죠. 웨이트를 데이터 포인트를 가중치를 변화시키는 거고 각 클래시파이어에 웨이트 주는 건 당연히 아까 배기하고 마찬가지로 주는 거고 여기서는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를 둘 다 리듀스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이슈 뭐 그런 게 있어요. 기계학습에서 용어 중에 쉽게 생각해서 베리언스는 아까 내가 설명했던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서 학습 결과를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의 스테빌리티 아까 언스테이블하다 스테이블하다 그랬던 거 말 그대로 분산이니까 편차 얼마나 차이가 많이 변화가 있나. 바이어스도 직역을 하면 뭐 어디 편향된 거 그런 건데 편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오류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류는 적어지면 뭐 베리언스는 좀 커진다거나 그 두 개를 어떻게 상보적인 거를 최대한도로 잘 맞추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부스팅을 하게 되면 다양하게 막 돌릴 때마다 편차가 커지는 것도 줄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올라간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배깅은 편차는 줄여주는데 뭐 정확도는 모르겠고 그런 얘기가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아까 실험에서 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었죠. 배깅하고 부스팅 아까 비교했던 그래프 하나 나왔던 걸 보면 부스팅이 약간 좋아 보이긴 했는데 큰 차이는 없었어요. 부스팅의 단점 좀 아까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거 좀 노이즈가 끼면은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에러 커렉팅 코드는 아까 지나가는 말로 했듯이 커버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험이나 뭐 숙제나 모든 관련된 거에서는 예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웃풋 코드라 그래서 에러 커렉팅 아웃풋 코드라 그래서 ECOC 여기 써 있죠. ECOC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말이 아까 여기 있을 텐데 트레이닝 학습 데이터를 뭐 트위킹했다, 좀 조절했다 그런 얘기고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부스팅이나 배깅은 학습 데이터를 좀 조절했던 거고 ECOC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웃풋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원래 주어진 레이블이 있는데 걔를 좀 이렇게 만지작거려 가지고 좀 더 쉽게 만든다. 쉽게 멀티클래스 문제로 변환을 시켜서 각 멀티클래스 조만한 서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의 결과치를 하나의 합으로 표현해서 벡터 같이 예를 들면 벡터로 표현해서 어떤 예측을 할 때 그 벡터에 가장 근접한 벡터만 나오면 맞는 걸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좀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제 노트에 있는 게 이제 손글씨 예측하는 건데 사실 내가 이걸 뺀 이유도 여기 써 있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실제 잘 안 된다. 요새 뭐 딥러닝 쓰면 손글씨건 뭐 이미지건 너무 잘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 손글씨 숫자 인식인데 손글씨 숫자 인식인데 그거 하는 방법이 1, 2, 3, 4, 5, 6, 7, 8 그거를 직접 인식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지금 여기 6가지인가요? 6가지로 세분화해서 각각을 조그마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가 BL인데 이게 vertical line의 BL이에요. 그래서 지금 숫자에 수직으로 된 선 포함되어 있느냐 그 여부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있냐 없냐. 그래서 0 같은 경우는 없다는 거고 지금 1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1이라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6개의 서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걸 분류를 각각을 해서 전체 나온 결과를 하나의 코드 워드라 그럽니다. 코드 워드 아니면 벡터면 그게 실제로 나와야 되는 클래스의 제대로 된 그 코드
벡터하고 맞춰봐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정확도가 높아진다. 뭐 그런 거예요. 이 정도 하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요약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앙상블의 모티베이션은 당연히 여러 번 얘기했듯이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같이 보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을 때가 많죠. 뭐 그런 개념이다. 키 이슈, 핵심으로 그게 포함하고 있는 것은 베이스 모델을 뭘 쓸 거냐, 어떻게 만드느냐 하고 그 다음에 걔들을 어떻게 합칠 것이냐, 이게 기본이죠. 베이스 모델, 디센스 텀파크 예를 들어 쓴 거, 그런 걸 쓰는 거. 어떻게 합치느냐, 알파 값 같은 거 정하는 방법. 이론적으로 어디티브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치면 된다라는 그 수식까지 유도한 걸 우리가 다 봤어요. 제일 대표적인 방법, 배깅하고 부스팅이 있다.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엑스퍼트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전문가의 앙상블을 쓴다. 근데 여기서 이 전문가는 각 개별 모델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풋 피처 스페이스를 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 아니에요. 살펴본 건 좀 요겁니다. 첫 번째 코멘트밖에 없고. 그다음에 인풋 피처 스페이스를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우리가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하나의 연구 분야예요. 그 피처 셀렉션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개의 컨비네이션, 뭐 이것도 지수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 각각의 다른 컨비네이션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붙이는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은 말로 내가 러프하게 설명했던 에러 커렉팅 아웃풋 코딩을 써서 아웃풋을 좀 조작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앙상블 학습이 그렇게 어려운 게 사실 없는 건데도 1시간을 꼬박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 트리 앙상블 GBDT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내가 화면을 켤 테니까 혹시 질문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해보세요.